남편분께서 뭔가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발뺌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추궁해서 캐물으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놀란 거, 아내분이 한 번 더 뒷목을 잡은 이유는 상대방이 이제 아내도 알고 계셨던 40대 초반의 다른 이혼 남성이었던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결혼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의 지우, 김지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법률사무소 지우 대표 변호사 김지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는 사례로 여러분께 좀 많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사건에 대해서 미리 들어봤는데 동성과 바람이 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쵸. 이제 좀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죠. 그쵸? 근데 저희 미디어들을 보면 요즘에 상간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성과 바람이 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남편분께서 동성과 바람이 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여성분이고, 남자분이 이제 40대 초반, 그리고 이제 결혼은 8년 차 정도 되었고, 아이는 이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별로 문제는 없었고, 굉장히 성실하게 남편분도 뭐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고, 나름 상냥한 남편이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분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좀 유난히 들뜬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또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가님? 근데 그런 게 남편이 예전에 비해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애들이 봐도 아빠가 뭔가 좀 요즘 너무 신나 보여. 아빠가 뭔가 몽글몽글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분을 이제 유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여자의 촉이 무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무섭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내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 신경 써서 남편분을 관찰해 보니까 남편분의 서류 가방에서 편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생각했을 때 남편분이 뭐 이분 연애 결혼하셨는데 연애할 때도 그렇게 편지를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껏해 뭐 한 번 정도? 그래서 나한테 써주려나? 뭐 이렇게 순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지는 안 와. 편지는 오지 않았고, 이제 시간이 갔는데 한 번 더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 받은 편지랑 이제 본인이 보낼 편지가 가방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순간 그 쎄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봤죠.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이제 적나라한 좀 은밀하고 약간 이제 성인들 간에 오갈 법한 이런 애정 표현이라거나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뭐 그립다, 이런 정말 그냥 절절한 사랑 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쵸? 아내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그날 편지를 딱 갖고 와서 밤에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남편분을 딱 앉혀놓고 해명을 요구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다른 여자가 생겼냐?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 우리 지금 문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이 뭔가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발뺌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추궁해서 캐물으니까 사실 있다, 이렇게 자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놀란 건, 아내분이 한 번 더 뒷목을 잡은 이유는 상대방이 이제 아내도 알고 계셨던 40대 초반의 다른 이혼 남성이었던 거죠. 네. 같이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인, 막 엄청 친한 분은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상업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어떤 요식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같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들른 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내분이 막 그 사장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상간녀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미칠 것 같을 텐데, 내 남편의 상간남이라니. 약간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내분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이거를 되돌릴 수 없냐? 좀 이렇게 없던 일로 할 수 없겠냐? 어쨌든 인정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얘기가 진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호기심적인 거냐, 아니면 내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걱정해야 될 만한 상황이냐, 이런 걸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냥 호기심이었어, 접을게 라고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 진지해,
나 사실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 되신 거죠. 진심인 것 같아. 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아내분이 뭐 어떡하셨겠어요. 펑펑 우시면서 뭐 이렇게 애들 얘기하시고 8년 차니까 뭐 기껏해야 초등학생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을 생각해. 좀 나를 말고 애들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남편분이 이제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내분도 수차례 남편분을 설득하시고 혼자도 고민하시고 또 이러다가 결국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럼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법원이 이제 아내분 손을 들어줬어요. 아내분 손을 들어서 이제 이혼해라. 둘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혼을 하고 이제 위자료는 이제 상당한 액수를 인용하는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판례의 워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편분이. 근데 이런 분이 가정을 등한시한 채 이제 다른 사람, 또 심지어 나아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때 가정을 파탄나게 한 책임은 우리 왜 가사소송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를 따지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거는 오롯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동성 간의 이제 외도가 그 유책 사유가 되는 걸까요? 동성 간의 일단 외도, 이제 부정행위라는 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학계에서는 이성 간의 어떤 부정행위를 이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판례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이제 부정행위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그 폭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단 이성이 아니라 동성과의 어떤 뭐 야한 말장난이라거나 혹은 이제 음란한 농담 혹은 이제 부정행위 나아가 성관계 이런 것들도 부정행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이제 점점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최근에 동성 간의 부정행위 성관계를 한 부분 또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연인 간에 할 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책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남편이 남자와 바람났다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